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군부 독재 시대 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 검찰의 무작위 칼날이 여기저기서 휘둘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자, 우선 검찰은 지난 29일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의 지휘로부터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벌였었던 박은정 당시 법무감찰 담당관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5부에서 이 박은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일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을 감찰하면서 검찰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 등을 윤석열 감찰과 징계 청구 근거로 무당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성윤 당시 지검장도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성윤 지검장 역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의 감찰과 징계 청구가 위법했다면서 시민단체가 추미애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또 칼날이 추미애 장관을 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통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경찰은 김건희의 줄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었던 시민언론 더탐사 사무실이 아닌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차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2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기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 대놓고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언론사라고 아주 대놓고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뤄진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은 공범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공범의 진술, 바로 열린공감 정천수 대표의 진술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줄리 의혹과 동거설에 대한 보도에 대한 수사라면 경찰이 먼저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줄리가 맞는지 아닌지의 사실관계, 동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어야 할 텐데 줄리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먼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재택의 어머니가 동거설의 산 증인입니다. 안혜욱 회장이 줄리 의혹의 산 증인입니다. 진실은 감추려 한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검찰은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었죠. 국민 세금으로 민생 챙기랬더니 허구한 날 수사권 이용해서 이런 짓들이나 벌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 그 밑에 검찰과 경찰이 아주 짝짝꿍이 돼서 나라를 두더지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요. 오늘 국임당의 권성동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느닷없이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성동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수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떻게든 기울어진 지지율 만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물타기 하라는 그런 수작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를 사이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모든 수사 인력들이 전부 보복성 수사에 다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년간 캐고 또 캐도 나오는 것은 없지. 아마도 지들도 미칠 지경일 겁니다. 이 정도 털었으면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 환장할 지경이겠지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털어도 먼지 한 털 안 나올까요? 정말 대단하고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래서 적폐들은 더 죽이려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적폐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오늘 조홍천 의원이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또다시 호박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김건희 특검과 한동훈 탄핵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강수 극약 처방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작용이 실제로 크다.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핵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는 핵버튼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며 또다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고 최고위원들이 강성 발언 경쟁을 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성당원에게 어필하는 식으로 득표 전력을 삼아 그 관성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당원 지지가 올라가 그것을 만끽하는 것은 좋은데 지도부가 이론 없이 원보이스로 그렇게 나가면 강성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나 무당층 혹은 나머지 국민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권을 이용해서 민주 인사들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참아야 되고 저들의 만행에 대해서 특검하고 탄핵하는 것은 핵폭탄을 누르는 것이랍니다. 김건희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채용하고 특혜 주고 보복하고 있는 데는 눈 감아야 되고 한동훈이 법검수 부려가며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조홍천. 국민 상식에도 못 미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후려치고 바로 잡는 것이 야당의 일인데 야당의 일을 포기하자는 조홍천. 당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건희를 겨냥해 김씨 같은 사람이 윤석열에게도 반말을 한다.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고 또한 이틀 뒤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반말 발언에 대해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라는 취지다라고 추가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별의별 것으로 다 고발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자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김건희이고 2위가 한동훈, 3위가 윤석열이라는 말은 이미 세간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변으로 권력이 몰리고 있다는 것 역시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다 늘 뒤통수 맞았던 기억 잊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입으로 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행동하는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믿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